안녕하세요. 직방부동산 빅랩의 함영진입니다. 2018년 12월 19일에 오전 11시 국토부에서 서울주택 수요를 분산할 3기 신도시를 드디어 발표했습니다. 발표된 곳은 총 4곳인데요.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지역입니다. 당초 예상과 다른 입지들이 발표되면서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대량 공급 정책은 정부가 실수요자에게 보내는 일종의 공급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그럼 오늘 부동산 빅랩에서는 이번 발표를 구체적으로 실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3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019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서울 그리고 지방의 집값 어떻게 전망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 정말 서울의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지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시장이 일단 9.13 대책 이후 거래가 무려 월 평균 거래량의 60% 정도 11월은 감소하기도 했었는데요. 거기에 강남과 그리고 한강변 일대의 서울 지역 주요 스팟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신도시급의 대규모 수도권 공공택지 입지가 공개 발표되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대기 수요자의 불안감, 장기적으로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감도 점차 진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대량 주택 공급 시그널은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입주까지는 5년 정도 넘게 걸리는데 과연 지금의 공급 확대책이 도움이 될 것이냐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정부가 공급하는 이번 택지 지구들은 빠르면 대규모의 경우 2021년부터 공급합니다. 요즘과 같이 단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기 이전 불안기를 겪고 단기 급등기를 지났을 때는 사실 이제 대량 공급 정책의 강력한 시그널이라는 게 역시 실수요자가 이만큼 주택을 향후 많이 공급할 테니 지금 주택시장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좀 대기하라는 신호일 수가 있거든요.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향후 수도권에 공급될 물량이 총 30만 호 정도고 이번에 12월 19일 대책을 통해서 총 41곳 15만 5천 호 정도가 입지가 공급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시그널이 충분히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만하다고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당초 서울의 과밀화 현상, 그리고 서울의 쏠림 현상, 그리고 똘똘한 한 채의 서울 주택 구입 현상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서울의 과밀화 분산 효과를 이뤄낼 수 있겠냐 이런 의구심도 가지실 텐데요. 강남의 고급 유효수의 분산까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과천이나 하남, 교남 같은 경우는 강남권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 강남의 재건축 수요를 치환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대신 수도권 3기 신도시가 대부분 이제 출퇴근 30분 거리 정도의 서울과 가까운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합리적인 내 집 마련 그리고 실속 있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2040 세대의 내 집 마련 수요는 확실히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대규모 신도시 입지는 좋은 편인가요? 아마 보도자료 통해서 또는 이제 언론에 회자된 내용을 통해서 입지 여건 확인하셨을 텐데요. 과천과 그리고 하남, 교남은 강남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남 주거벨트라고 할 수 있겠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대기 수요자의 선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 같은 경우는 우면동 그리고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우면동 일대와 결합한 첨단 R&D 개발 같은 업무지구 성공 가능성도 저는 높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물망지로 올랐었던 감북지구 그리고 초이동 일대가 아닌 하남 교남동 일대가 이번에 신도시로 낙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위례 신도시 북단에서 지도를 쭉 한번 살펴보시면 거여 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지금 요즘 분양 많이 하죠. 포엘시티라고 가밀지구와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교남지구, 미사지구 이렇게 선을 한번 쭉 그어보시면 주거벨트가 형성되거든요. 근데 이런 주거벨트, 주거축이라는 것들이 나중에 집값이 움직일 때 또는 일종의 집값 상승이나 집값 조정 뭐 이런 그 사이클의 변동에도 서로 같이 시너지라든지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위치가 대부분 이제 강동구, 둔촌, 길동과 가깝고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면 뭐 강남까지는 20분대 그리고 분당까지는 30분대 진입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는 점이 저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 계양지구 같은 경우는 강동구에서 거의 이제 반대편에 위치해 있는 강서구 마곡지구 그리고 김포공항역과 아주 가까운 위치입니다. 인천의 지하철 1호선 연장의 한 3개역 정도가 그 이번에 나오는 계양지구 주변에 있는 검단 신도시와 연계해서 교통망이 확충될 예정인데 계양지구가 검단 신도시와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검단과 연계 개발도 가능한 위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김포공항역 같은 경우는 5호선, 9호선, 공항철도가 교차하는 쿼드러블 역세권입니다. 인근에 이제 마곡지구와 연계 가능한 자족 기능의 수혜도 기대되는데 이제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LG를 포함해서 R&D 센터 그리고 업무지구 조성에 따른 자족 기능의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이고 집값도 상당히 단기에 많이 상승을 했죠. 이런 후광 효과가 기대되고요.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 다산신도시와 별내지구의 특징 확장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북부의 주택 수요 그리고 한강 이남의 출퇴근 수요 잠실에 BRT를 타고 내려오면 생각보다 빠르게 도착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제 별내나 다산 왕숙 같은 지역이 연합되면서 단기적으로 대량 공급에 따른 물량 부담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들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의 효용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일단 이제 GTX 그리고 지하철 뭐 3호선 연장이라든지 광역버스인 BRT 같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서울 도심과 외곽의 물리적 거리 단축이 기대됩니다. 특히 이제 핵심 노선이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인데요. A 노선 같은 경우는 2018년 말에 착공이 가능할 예정이고요. 그 C 노선 같은 경우는 2018년 말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B노선 같은 경우는 예타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이게 이제 지표에서 50km 반경으로 해서 지하에 위치해서 대심도를 달리는 노선이고 이제 각 노선별로 한 10개 역을 정차하면서 지금의 수도권 외곽과 서울의 접근성을 거의 3분의 1 내지 절반으로 줄여줄 수 있는 위치이긴 하지만 이제 예타와 착공을 넘어선 수준이라 사실 이제 완공까지는 5년 이상의 개통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성되는 택지지구의 입주 이후에 과연 완공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망 확충의 실효성 신도시 입주 이후에 바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감이 다소 들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입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부분들은 주의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3기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성공의 선결 조건은 분양가의 만족도입니다. 소비자들이 만족할 만한 합리적인 분양가 그리고 정부가 약속해
약했던 택지의 자족 기능과 광역교통망의 인프라 개선 속도가 결국에는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자리나 주거가 하나의 생활로 연계돼서 서울 인근 도시로의 접근성이 완비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서울 수요 분산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지역 주민이 많이 반대하는 택지들이 있습니다. 역시 주민과 지자체의 유기적 합의를 좀 이끌어내고, 뭐 사실 다원화된 세상에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신도시 빨대 효과가 있을 거다, 우리 주거지 내가 사는 지역이 과밀화될 수 있는 문제점, 아니면 보상가가 낮다는 점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역시 정부가 택지 보상이나 신도시 개발 방향을 충분히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봉합해서 택지 개발 반대를 합의로 이끌어내는 전략들이 후속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2019년에 발표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이제 이번에 나오는 신도시들이 2021년에 첫 공급이기 때문에 나는 그 이전에 그 주변의 풍선 효과라든지 이삭 줍기를 하고 싶다. 이렇다면 앞으로 나올 물량 중에서는 다산 신도시, 그리고 하남 일대에서는 북유래 신도시와 포엘시티 분양 물량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좋겠고, 저도 열심히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에 있고요. 뭐 한 가지 이제 지금 나왔던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3기 신도시가 중장기적으로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그널은 줬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다. 다만 서울을 좀 더 외곽으로 광역화해서 연담화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들은 좀 지켜볼 부분이다. 그 대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분양과 그리고 도시 자체 자족 기능, 그리고 광역 교통 인프라 개선 속도가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점을 종합해 봤을 때 어쨌든 이제 9.13 대책 이후에 내년 주택 시장은 다소 저성장 모드가 지속될 거고요. 정부의 수요 억제책,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 종부세 인상, 그리고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청약 규제 강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겁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집값은 약보합, 그리고 거래도 올해보다는 다소 2019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방주택은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전국적으로는 전월세 가격 안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자산관리, 내집 마련 전략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채널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주시면 새로운 내용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들어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동산 빔랩 함영진이었습니다.